안녕하세요. 현실적 사랑주의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293 이거산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맥북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면서 스피커와 오인패도 같이 교체를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재와 겹치면서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몇 달에 걸쳐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번 달 즈음에 업체에 재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M2에 관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능은 케바케라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해 M2의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LCD 레벨 미터 화면입니다. 인풋이나 아웃풋 레벨 모두 사용하시는 시퀀서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레벨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드얼론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최대한 장비를 실어 다니며 좋은 사운드를 내고 싶은 욕심이야 뮤지션 입장에서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가볍게 기타 하나에 백팩 하나 정도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장비를 꾸려 카페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스탠드얼론 기능을 이용하여 임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원 버튼인데요. 아웃풋에 연결한 모니터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해 차례대로 모니터 스피커를 끄고 오인패를 끄고 연결되어 있는 PC나 맥에서 분리를 할 텐데요. 맥북이나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오인패를 갑작스럽게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연결된 장비를 분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휴대용으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다가 실수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장비가 망가질 수 있는 사항을 별것 아니지만 전원 버튼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라인 입력 시 팬텀 파워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도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은근히 외장 아웃보드를 연결하고 팬텀 파워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XLR 케이블이 연결될 때만 팬텀 파워가 제공되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라인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 팬텀 파워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꼭 음악을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영상이나 팟캐스트, 다양한 곳에서 오디오 장비를 쓰다 보니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인데요. 중저가 모델 중에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있지만 스테레오 모니터 기능을 같이 제공하는 제품은 별로 없었는데요. 모니터 버튼을 3초간 꾹 누르면 인풋 레벨 미터 사이에 하얀색 막대기가 하나 생기는데 스테레오 모니터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저가 모델에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음압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 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점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 루프백 기능과 낮은 레이턴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 레이턴시 문제를 겪어 중간에 설정을 다시 하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괜찮은 음질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레이턴시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뜻이겠죠. 요새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던 인터넷 방송이나 영상을 하던 유튜브든 트위치든 여러가지 플랫폼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고 비대면의 시대답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강세인 시대인데요. 20-30만원대 오인패 중에서도 프리앰프 기능이 더 뛰어나거나 특정 상황에 특화된 편리한 제품들도 많지만 중저가 모델에서 나쁘지 않은 퀄리티에 또 중저가 모델에서 없을 만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서 보컬이나 악기 소스 녹음 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생각하면 단점은 사실 크게 없는데 그냥 굳이 괜히 끼워 넣어 보자면 첫 번째, 노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기대를 해서 그런가 생각만큼 중저가 다른 오인패 노브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가운데 모니터의 큰 노브는 진짜 돌리는 감이 좋은데 인풋이랑 헤드폰 단자 노브는 충분히 좋습니다. 두 번째, 헤드폰 인풋 단자가 볼륨 노브 사이에 낑겨 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꼭 노브를 돌리면서 옆에 커넥터 단자를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볼륨 노브 돌리면서 연결된 커넥터를 같이 건드시는 분들한테는. 세 번째, 검정색 외관이라 먼지 쌓이는 게 잘 보인다. 사실 이게 단점입니까? 그만큼 크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
기본 제공되는 USB-C 타입 케이블이 얇아서 아쉽다. 아무래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케이블선이 얇으면 들고 다니다가 일찍 단선되지 않을까? 보통은 좀 두꺼운 거 주던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뭐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파우치에 잘 담아서 케이블 관리를 잘하자. 두꺼운 거 줘도 개판으로 보관하면 단선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재고가 별로 없어서 구매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국에 공장 가동도 어렵고 국외에서 국내로 제품 들어오는 게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낮은 레이턴시에 루프백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추천이 되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고가 없어서 예약을 해두고 몇 달을 기다려서 샀는데요. 예약하고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의 사용 후기 중에는 기대보다는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살짝 있어서 혹시나 이거 허니버터칩 같은 상황인가 의심했지만 제품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 가격대를 생각하면 참 잘 만든 제품인데 또 요새 나오는 다른 오인패들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작업 방향이나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후에는 오인패는 교체 없이 마이크나 외장 아웃보드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과 스탠드얼론은 테스트해보니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서 USB-C 타입 18W 충전기로 연결하여 게러지 밴드의 기타 혹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단독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팬텀 파워 사용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기타를 동시에 연결하여 테스트해보니 보컬과 기타를 동시에 모니터링 출력되지는 않지만 아이패드 버전에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테스트해보니 5W의 저출력 문제인지 레코딩 시에는 마이크나 기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중에도 간혹 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경우에는 끊기는 증상 없이 원활하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바일 녹음 치고는 노이즈도 별로 없어서 게러지밴드의 가상 이펙터나 앰프를 이용하여 라이브 때 사용하거나 곡 스케치나 가이드 작업으로 훌륭할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시국에 작업실을 정리하고 저처럼 집에서 작업하거나 차에서 가이드 녹음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패드 프로나 다른 USB-C 타입의 타블렛에서는 전력 문제에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테고 윈도우 타블렛 PC를 이용하면 콘덴서 마이크 사용이나 iOS에서 아쉬웠던 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탠드 언론 기능으로는 5W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도 끊임없이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다이렉트 모니터 버튼을 눌러서 아웃풋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출력이 낮기 때문에 외부로 출력되는 아웃풋 레벨이 약합니다만 스탠드얼론 기능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소규모 세팅에서 헤드폰으로 모니터 기능을 이용하거나 임시방편으로 공연을 하면서 직접 마이크나 기타의 레벨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쓰는 경우일 테고 노이즈가 아웃풋 노브에 90 정도 이상 올려야 화이트 노이즈가 미세하게 들리는 정도이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볍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M4나 M2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 재고가 얼른 더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